제연 설비의 설치 장소에 있어서 하나의 제연 구역은 직경 몇 미터 원 내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제연 구역을 설정함에 있어서 자, 하나의 제연 구역은 바로 직경 몇 미터? 직경 60m 원 내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60m 원 내에 내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답은 4번에 60m가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천장, 반자, 천장과 반자 사이, 덕트, 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수평거리 적용 기준으로 잘못된 것은 단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 헤드를 수리 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와 레크식 창고와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스프링클러 헤드의 그 수평거리 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1번에 특수 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1.7m 이하. 맞는 거죠? 특수 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는 바로 수평거리가 1.7m 이하 맞고요. 자, 2번에 무대부 마찬가지로 1.7m 이하 맞습니다. 자, 3번에 일반 특정 수방 대상물인데 자, 레크식 창고와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내화 구조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기타 구조인 거죠. 내화 구조가 아닌 경우는 2.1m 이하. 맞죠? 그럼 4번입니다. 자, 일반 특정 수방 대상물인데 레크식 창고와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내화 구조로 된 경우, 내화 구조인 경우는 2.5m 이하가 아니죠. 바로 2.3m 이하가 맞습니다. 2.3m 이하.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물 분무 소화 설비 대상 공장의 물 분무 헤드의 설치 제외 장소로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물 분무 소화 설비에서 물 분무 헤드의 설치 제외 장소가 3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 보기 중에서 1개는 해당이 안 되겠죠. 자, 보시면 1번과 2번과 3번은 물 분무 헤드의 설치 제외 장소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 4번에 보시면 니트로셀룰로스, 셀룰로이드 제품 등 자기 연소성 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 자, 이것도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이건 어디냐면 자, 물 분무 소화 설비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산화탄소. 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서 자, 소화 설비 중에서 자, 바로 분사 헤드죠. 분사 헤드. 이것은 분사 헤드의 그 설치 제외 장소입니다. 아시겠죠? 물 분무 소화 설비가 아니고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중에 분사 헤드 설치 제외 기준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가는 기기로 옳은 것은 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분말 소화 약제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A와 B에 들어갈 용어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분말 소화 약제의 가압용 가스 용기를 자, 3병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자, 무엇을 부착한다? 바로 전자 개방 밸브를 부착하는 거죠. 그래서 용기 3병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용기에다가 전자 개방 밸브를 부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A에는 전자 개방 밸브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분말 소화 약제의 가압용 가스 용기에는 2.5 MPa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자, 뭐라고 했어요?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답 나왔죠? 압력 조정기. 그래서 압력 조정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B에는 압력 조정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화 수조 및 저수조의 가압 송수장치 설치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지금 여기 해당하는 내용은 이제 그 저수조, 소화 수조 및 저수조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채워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소화 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의 부분에 설치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이 자, 얼마 이상이다? 얼마 이상이에요? 0.15 MPa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빈칸에는 0.15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미분무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감시 제어반을 전용실 안에 설치할 경우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지금 기역, 니은, 디귿에 알맞은 내용을 용어를 채워주시면 되겠죠. 자, 하나씩 볼게요. 자, 다른 부분과 방화 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자, 두께 얼마 이상이에요? 두께는 7mm 이상의 망입 유리로 된 얼마 미만이죠?
4제곱미터 미만의 붙박이 창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피난층 또는 어디예요? 지하 1층이죠. 네,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이렇게 해서 기역은 7, 니은은 4, 그리고 디귿에는 지하 1층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네, 4번이 되겠네요. 분말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분말 소화 약재의 가압용 가스 또는 추가압용 가스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네, 옳지 않은 걸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가압용 가스인 경우와 추가압용 가스 두 가지를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1번 가압용 가스의 질소가스입니다. 자, 가압용 가스. 가압용 가스의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재 1kg마다 40리터의 이상으로 할 것. 맞는 거죠? 가압용 가스 질소는 40리터. 맞는 거고요. 2번. 자, 가압용 가스의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에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재 1kg에 대하여 20g의 100원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설한 양 이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가압용 가스와 추가압용 가스 다 똑같아요. 전부 다 20g입니다. 20g. 그래서 이 구분 없습니다. 이산화탄소는 똑같이 1kg에 대해서 20g의 100원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설한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3번에는 자, 축압용 가스, 가압용이 아닙니다. 축압용 가스의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에 질소가스는 소화약재 1kg에 대하여 자 40이 아니죠. 아까 가압용 가스일 때는 40리터 이상이었지만 축압용 가스인 경우는 40리터가 아니라 10리터 이상입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3번 틀렸고요. 그리고 4번에 축압용 가스의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에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재 1kg에 대하여 똑같다고 했어요. 20g. 가압용 가스도 20g, 축압용 가스 20g 똑같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소화약재의 혼합장치 중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소화약재 압입용 펌프로 포소화약재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은 자, 포소화약재의 혼합장치 중에서 지금 문제에서 뭐라 하냐면 자,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소화약재 압입용 펌프로 포소화약재를 압입시켜서 혼합하는 방식이다. 자, 이것은 바로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인 거죠.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 자, 그리고 1번에 이 펌프 프로포셔널 방식 같은 경우는 펌프의 토출 압력. 이것은 펌프의 토출 압력을 이용해서 바로 혼합을 하는 그러한 혼합 장치가 되는 거죠. 펌프의 토출 압력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3번에 라인 프로포셔널 방식 같은 경우에는 차압을 이용해서 압력의 차이죠. 차압을 이용해서 혼합하는 방식. 그리고 프레셔 프로포셔널 방식 같은 경우에는 가압 탱크. 이것은 이제 가압 탱크를 이용해서 자, 혼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압입시킨다? 바로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발전실은 자, 이거 보세요. 발전실입니다. 발전실은 부속 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에 해당한다. 자,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로 오르는 것은 자, 발전실 같은 경우에는 부속 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에 해당이 되는데 일단 면적 기준을 보세요. 면적. 자, 지금 보면 해당 용도의 바닥 면적 25제곱미터 그리고 50제곱미터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자, 일단 바닥 면적은 얼마예요? 25가 아니고 25 같은 경우는 바로 보일러실. 대표적으로 보일러실이 25제곱미터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50제곱미터마다 그럼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능력 단위 한 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할 거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한 개 이상 하냐?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해당 용도의 바닥 면적 50제곱미터마다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한 개 이상을 설치한다. 이겁니다. 네, 이거. 그리고 참고로 요 1번 같은 경우가 보일러실. 이거 실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데 보일러실 같은 경우가 바로 1번 기준이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연결 살수 설비의 배관에서 사용 압력이
1.2메가파스칼 이상인 경우에 사용하는 배관은, 자 보시면, 자 배관에서 사용 압력에 따라서 사용 압력이 1.2메가파스칼 미만인 경우와 사용 압력이 1.2메가파스칼 이상인 경우로 나눌 수가 있죠. 자, 그 중에서 1.2메가파스칼 이상인 경우에 사용하는 배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서 바로 요 네 번째 4번에 있는 이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 강관, 이것이 바로 1.2메가파스칼 이상일 때 사용하는 배관이죠. 그리고 나머지 1, 2, 3번에 해당하는 이 배관은 전부 다 1.2메가파스칼 미만일 때 사용하는 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옥내 수화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가압 수조를 가압 송수 장치로 설치한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나누는 내용 볼게요. 자,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 송수 장치에는 자,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 올림 장치를 설치할 것. 그래서 이 물 올림 장치의 설치 기준입니다. 보면 물 올림 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그리고 자, 수조의 유효 수량은 얼마 이상이냐? 수조의 유효 수량은 100리터 이상이죠. 100리터 이상으로 하되 그 구경은 바로 15mm 이상의 급수 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그래서 기억은 100, 니은은 15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죠?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스프링클러 설비의 교차 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 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최대 몇 개 이하인가? 단,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와 격자형 배관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거죠. 지금 교차 배관이 이렇게 있어요. 교차. 이게 교차 배관이에요. 자, 교차 배관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수직으로 올라가서 이제 분기되죠. 이 가지 배관. 이게 가지 배관 이렇게 돼요. 가지 배관이. 이렇게 가지 배관이 있을 때, 자,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한쪽 가지 배관. 그러니까 한쪽 가지 배관이니까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말하는 거죠. 한쪽 가지 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최대 몇 개 이하냐? 그래서 이 한쪽 가지 배관에 설치하는 것은 최대 8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는 거죠. 8개 이하가 되는 겁니다. 여기 8개 이하, 이쪽도 8개 이하. 한쪽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에 8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하구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지하구의 통합 감시 시설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이 문제는 지하구의 화재 안전 기준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때 지하구의 통합 감시 시설입니다. 통합 감시 시설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 자, 내용을 쭉 보시면은 1번과 3번과 4번은 모두 지하구의 통합 감시 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이 맞는데, 자, 2번을 보시게 되면 자, 수신기는 방제실과 공동구의 입구 및 연소 방지 설비 송수구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할 것. 이것은 그 통합 감시 시설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바로 무선통신 보조 설비.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안테나. 안테나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2번은 통합 감시 시설의 설치 기준에 해당이 안 됩니다. 바로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안테나에 대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 설비의 분사 헤드에 대한 설치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단 분사 헤드의 성능 인증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분사 헤드에 대한 설치 기준이에요. 자, 내용을 보시면 분사 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 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자, 최소 몇 미터 이상? 최소 0.2m입니다. 0.2m 이상, 그리고 3.7m 이하로 해야 하며 천장 높이가 3.7m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 열의 분사 헤드를 설치할 것. 그래서 기억은 0.2가 들어가고요. 니은에는 3.7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개방형 스프링클러 설비의 일제 개방 밸브가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최대 개수는 단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개방형 스프링클러 설비의 일제
개방 밸브가 자, 하나의 방수 구역을 담당한 헤드의 최대 개수는 몇 개예요? 개수가 50개 이하죠. 50개 이하기 때문에 최대 개수는 50개가 되는 겁니다. 자,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단서 조항에 2개 이상의 방수 구역으로 나눌 경우, 자, 이런 경우는 몇 개냐? 이럴 경우에는 25개 이상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25개 이상. 정답은 2번에 50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해야 할 인명구조기구 종류의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특정 소방 대상물에 따라 인명구조, 설치해야 되는 인명구조기구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때 물, 분무 등 소화설비 중에서 이것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공기호흡기를 설치합니다. 자, 괄호에 뭐가 들어가죠? 물, 분무 등 소화설비 중에서 바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 분무 등 소화설비 중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 같은 경우는 공기호흡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호스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노즐은 20도씨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몇 킬로그램 퍼 미닛 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가? 자, 여기서 호스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노즐이죠? 자, 20도씨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자, 얼마 이상이죠? 하나의 노즐마다 바로 분당 60kg 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에 60이 정답이 되겠네요.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화수조의 채수구는 소방차가 최대 몇 미터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는가? 자, 보시면 소화수조의 채수구는 소방차가 몇 미터? 최대 몇 미터? 최대 2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에 2m가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중 피난기구의 설치 감소 조건이 아닌 것은? 자, 1번 보시면 비상용 엘리베이터에 의한 감소, 2번 층별 구조에 의한 감소, 3번 계단수에 의한 감소, 4번 건널복도에 의한 감소. 1번이죠. 자, 1번. 비상용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뭐 설치를 하냐 안 하냐에 상관없이 피난기구의 설치 감소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층별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를 말하는 거죠. 내화 구조. 그러니까 내화 구조에 따라서 이제 피난기구의 설치 감소 기준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단수에 의한 감소. 자, 계단수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피난계단. 이거는 피난계단. 자, 또는 특별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있죠? 이 피난계단의 개수에 따라서도 이제 피난기구의 설치 감소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고려사항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건널복도에 의한 감소 같은 경우는 이 건널복도는 어떻게 되냐면, 자, 내화 구조이면서, 자, 구조가 내화 구조이면서 이제 건널복도가 설치가 돼. 건널복도가 자, 설치된 경우에 그때 이제 피난기구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 그때 피난기구의 수에서 빼는 거예요. 건널복도의 개수 곱하기 2배만큼을 뺀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은 건널복도에 의해서 피난기구의 설치를 감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기 중에 피난기구의 설치 감소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바로 비상용 엘리베이터에 의한 감소는 해당 사항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포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포소화 설비 배관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잘못된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자, 유량 측정 장치는 펌프의 전격 토출량의 150%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틀렸죠? 150% 이상이 아니에요. 바로 유량 측정 장치는 펌프의 전격 토출량의 175% 이상이죠. 175% 이상을 측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1번 틀렸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급수 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 밸브는 개폐 표시형으로 해야 한다. 맞죠? 3번은 가압 송수장치의 체절 운전 시, 자, 체절 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맞죠?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 밸브와 펌프 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mm 이상의 배관에
최저 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한다. 이것도 맞는 거죠. 다음 4번. 배관은 동결 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150% 이상이 아니고요. 175% 이상이 맞겠습니다. 정답은 1번.